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되고 1995년 기초의회와 광역자치단체 의회, 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됐죠. 오늘은 지방자치의 날인데요. 지역의 민생 살림과 지역 주민들의 현안을 직접 챙기는 지역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라고 할 수 있죠. 서울시 의회 68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의장이 배출됐습니다. 11대에서 활동 중인 삼선시 의원인 최호정 의장입니다. 평범한 주부이자 엄마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해서 생활형 정치를 추구하며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최호정 의장, 지금 만나봅니다. 네, 최호정 서울시 의회 의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 의회 68년 만에 첫 여성 의장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와, 이게 68년 동안 여성 의장이 없었나요? 네, 아직 없었어요. 네,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네요. 되고 나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실 68년 만에 서울시 의회 첫 여성 의장이라는 말씀을 이제 몇 번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사실 다른 분야에 있어서 여성 활약이 굉장히 두드러진데 유독 정치는 아직 좀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래도 여성들이 이 선거에 약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제가 의장 나올 때도 여성이라서 좀 꺼려진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의원들이 좀 있었다고들 하더라고요. 네. 특히 의장은 이게 유리천정이라고 하는데 의장이 되려면 일단 선수가 높아야 되고 오랜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경험 많은 의원들이 아직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2004년에 저희가 여성 할당 제도가 법으로 생겼거든요. 2004년부터 이제 겨우 여성들이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해서 지금 많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네. 앞으로는 아마 의장도 많이 나타날 것이고 위원장들도 많이 생길 것이고 여성들도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지금 제 앞장서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니까 제가 잘해서 본보기를 잘 보여드리려고 지금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네, 어깨가 진짜 무거우십니다. 이제 의원을 하시다가 이제 의장이 되셨는데 의원과 의장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 같으세요? 그게 이제 책임감 같아요. 그리고 의원 개인 최호정이 아니라 서울시 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라서 아무래도 제가 막 하고 싶은 말보다는 조금 더 정제된 의원님들이 하고 싶은 말을 제가 받아서 하는 거. 그다음 우리 직원들을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제 어깨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짊어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지금 서울시 의회 의원이 몇 명이나 되죠? 111명. 아, 그렇군요. 예. 그중에 이제 의장님이시니까 대표신데 사실 이제 국회도 여야가 나눠져 있고 서울시 의회도 뭐 지방 의회도 여야가 있잖아요. 예. 어떻게 국회만큼 대립하고 이런 상황은 아닌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국회보다는 저희가 민생 관련된 조례들이 많고요. 생활 정치니까 그런 조례들을 뭐 통과시키고 같이 논의함에 있어서 여야가 많이 대립하지는 않아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서울시 의회가 더 이렇게 부각이 안 되는 게 많이 싸우지 않고 가능하면 이렇게 협의해서 넘어가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시민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싸워야 뉴스에 나오고 그러는데. 예. 그 의장으로서 지금 이제 넉 달 정도 경험을 해보셨습니다만 어떤 점이 좀 어려우신지요? 제일 어려운 건 이제 의장이 여러분들은 이게 결정하는 자리고 무언가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러 군데서 많은 요청이 들어와요. 제가 현장에 가면 현장마다 이렇게 바라는 말씀을 많이 해 주시거든요.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청소 미화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그분들은 날이 너무 더웠고 그러면 시원한 물이라도 편의점에서 사서 드실 수 있는 그런 간식비라도 좀
의회에서 채정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시는데 네네. 그런 거 하나하나 들어드리기가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 원하는 게 정말 많으신데 네. 그거를 다 들어드릴 수 없고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제 이해가 상충할 때도 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아요. 이해관계가. 예, 예. 이게 참 융통성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역에 이렇게 높이를 규제해 놓는 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런 데서도 다 자기네 지역이 이렇게 뭐 2층이나 3층으로 묶여 있는 게 불합리하다. 이거를 좀 해제시켜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하나 보면은 좀 불합리하다.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개선하기 시작하면 끝도 한도 없이 형평성 논란이 생기고 막 이러니까 다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선순위라는 게 있고 네. 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사실 우리 최우정 의장님은 생활형 정치인이라고 자칭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오랫동안 주부였다고. 네. 어떻게 정치에 입문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결혼을 하고 19년 동안 그냥 집에서 아이들 키우고 살림하고 주부로 살았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주부를 하다 보니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학교에서 녹색 어머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역의 국회의원을 알게 되고 네. 학교의 고충을 의원님한테 부탁드리면 의원님은 그거를 들어주시고 네. 이러면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걸 이렇게 이루어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의원님께서 저에게 한번 요 지방의원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재능이 보이셨나 봐요. 그건 아니고요. 그게 여성 할당제인 것 같아요. 그때 선거법이 바뀌면서 2010년부터 네. 국회의원 선거구당 한 명은 꼭 여성을 공천해야지 그 공천이 유효하게 되는 법이 생겼거든요. 네네. 갑자기 보였던 게 저인 것 같아요. 뭐 한 분은 아니셨을 텐데 아마 예. 봐서 보면 정치하면 잘하실 것 같다 이런 게 아마 그랬다면 그런 생각을 감사하고. 하시지 않으셨을까? 녹색 어머니 왜 출신이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아나운서님도 녹색 어머님 하셨나요? 저는 녹색 어머니를 일을 하니까 하지는 못하고 그래도 몇 번 아이들 학교 다닐 때 가서 저 교차로에서 이거 들고 이거는 했었죠. 당번처럼 우리가 또 돌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예. 저는 참 열심히 했어요. 한 8년에서 9년 사이 했던 것 같고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학교는 네. 이렇게 녹색을 섰었어요.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사실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이 굳을 때도 네. 많고 말이죠. 아니 근데 그렇게 출발하셔서 이제 서울시 의원이 되셨는데 예. 이제 의장까지 되셨어요. 네. 근데 처음에 2010년에 바로 출마하자마자 예. 서울시 의회 의원으로 네, 바로 당선됐어요. 당선이 되신 거죠. 예, 저희가 네. 지역이 사실 좀 좋아요. 제가 서초구 출신인데 네. 서초구는 저희 당에게는 좀 유리한 지역임에는 틀림없어요. 네네. 그래서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겸손의 말씀이시고 또 2010년에 초선하시고 예. 2014년에 이제 재선을 하시고 지금 3선까지 네. 이제 연이 오셨는데 그동안에 내가 했던 일 중에 좀 성과라면 예, 어떤 것들이 있을지.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3선 되면서 했던 성과 중에 제가 좀 기뻤던 거는 네. 학교 현장을 많이 찾아갔어요. 네. 그때 제가 우리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는데 그때 가서 보면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화장실이 양변기가 아니라 화변기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예. 애들이 볼일을 보는 화장실이 서울시에 꽤 많더라고요. 예, 오래된 학교들은 그런 게 꽤 네.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어머님들께서 말씀하셔서 네. 그때 서울 교육청의 예산이 꽤 많이 남았었어요. 네, 네. 그래서 학교를 많이 찾아다녔고 그 현장을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다 바꿨어요. 모든 화변기를 다 양변기로 바꿨고요. 서울시에 있는 초등학교의 모든 화변기를 다 바꿨어요. 초, 중, 고 다 바꿨고요. 네. 그런데 그중에서 중고등학생들은 이렇게 양변기가 불편한 학생들도 조금 있대요. 그래서
그 화병기가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학교들을 네. 제외하고는 양변기가 좋다는 학교는 싹 다 바꿨어요. 그거 굉장히 큰일 하신 건데요. 네. 그리고 제가 3선까지 할 수 있던 거는 지역 주민께서 저를 뽑아주신 건데 네.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이 잘 됐던 것 같아요.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 국토부에서 보금자리 주택을 많이 지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분양주택도 있고 임대주택도 있고 큰 단지들이 생기면서 거기에 필요한 뭐 교통, 학교, 공원 이런 민원이 많았는데요. 네. 그런 것들을 정말 주민들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해낸 일들이 많아요. 네. 네. 뭐 초등학교도 제때 개교하게 했고 없어질 뻔한 학교도 뭐 내곡중학교 같은 경우는 신설하게 만들었고 네. 이런 일들이 지금 생각하면 다 이렇게 축적돼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생활 밀착형으로 그동안 활동하신 게 삼선의 비결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네요. 근데 보니까 낙선도 한번 하셨네요. 2018년에 네. 중간에 쭉 스트레이트로 삼선을 하신 게 아니라 예. 예. 그때 낙선하시고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걸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기자분들하고 얘기하면서 네. 살짝 말했는데 그게 이렇게 기사가 됐어요. 네. 예, 뭐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뭐 이렇게 채용되는 건 아니었는데 사실 그 가게가 제 동생이 하는 가게라서 아. 예, 동생한테 나 가서 거기서 일 좀 해보고 싶다고 네네. 했더니 동생이 흔쾌히 언니 와서 해봐. 일당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일당은 안 받았고요. 네. 한 달에 제가 진짜 열심히 일했는데 60만 원씩 통장에 넣어줬어요. 네, 월급으로 받으셨어요? 네, 많이 배웠어요. 그 설거지하고 밥하고 이런 걸 하면서 내 육체로 하는 노동이 얼마나 힘든지 그때 네. 알았어요. 그래서 주 52시간 근무가 적다고 느낄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네. 생각할 때는 그냥 네, 머리로 하는 일들은 근데 몸으로 일을 해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야, 이게 필요하구나. 그렇군요. 네,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 네. 영세 가게 하시는 분들이 그 아르바이트 고용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 것들도 많이 봤고요. 네. 그런 경험들이 이제 한번 낙선하시고 다시 이제 삼선에 도전해서 성공하신 다음에 좀 도움이 됐나요? 의정활동 하실 때? 아무래도 도움이 됐죠. 네. 실질적으로 조례에 좀 반영시킨 것들이 제가 있는지요? 조례를 반영하진 않았는데 네네. 김지향 의원께서 그 대형 마트가 공휴일에만 의무 휴업으로 쉬게 할 수 있었어요. 네네. 공휴일에만 영업 제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거를 자치구에서 그 자치구에 맞게 어느 요일이든지 쉴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제를 좀 풀었던 거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그런 우리 마트들이 온라인 영업을 할 적에 시간 제한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 온라인 영업을 하는 뭐 알리나 테무 같은 데는 새벽이고 밤이고 아무 때나 이렇게 주문을 할 수 있는데 네.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주문할 수 있는 시간도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조례를 우리 김지향 의원이 발의하셨는데 네. 그때 의원님 참 좋으네요.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중소자영업자들의 어떤 고충 같은 것들 좀 이해하고 나니까 네. 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의원을 한 번, 두 번 할 때는 그 내가 의원을 하고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잘 몰랐거든요. 네. 근데 제가 떨어지고 나서도 우리 주민들은 제가 의원인지 아는 거예요. 그런 힘이 있는 줄 알고 자꾸 민원을 말씀하셔요. 네네. 뭐 공원에 뭐 가로등이 너무 불이 밝지 않다. 네. 뭐 우리 학교에 뭐가 필요하다. 이런 민원 주시는데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 의원일 때 잘해야지. 내가 그때 이게 참 고마운지 몰랐구나. 그래서 삼선이 된 다음부터는 진짜 더 열심히 네.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요. 네. 할 수 있을 때 잘해야 되겠다. 이걸 예.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보내요. 우리 최호정 의장님 개인적인 말씀인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할머니 되셨대요. 손주 보셨다고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굉장히 맞아요. 젊어 보이시는데. 네. 9월 21일 날 제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네.
참 여기저기서 이 저출생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지 요즘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데 예. 손주 실제로 보니까 너무 이쁘시죠? 어때요? 이뻐요. 예. 정말 이뻐요. 예. 효도하셨네요. 우리 자제분이. 네, 우리 아들인데요. 네. 걔는 어려서부터 그냥 걔는 장래 희망이 가장이에요. 가장. 그래서 이제 하나 낳고 또 너무 이쁘고 또 낳겠대요. 네, 네. 그래 낳아라. 한번 우리 같이 키워보자. 그랬어요. 이게 부모님이 아무래도 좀 좋은 롤 모델이 됐기 때문에 결혼도 그렇고 아이 낳는 것도 그렇고 요즘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사람도 많다는데 네. 긍정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요즘 여러 가지 출산도 기피하고 결혼도 좀 기피한 그런 경향이 많잖아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 것 네. 같아요. 저도 우리 아들이 뭐 둘째 낳고 셋째 낳는다고 하면 그 잘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와, 너 그거 어떻게 책임질래? 그런 생각 저도 하거든요. 솔직히. 네네. 아이들 저희 아들이나 며느리나 다 일을 하는데 이거 이제 육아는 어떻게 할까? 당장은 뭐 육아 휴직을 쓴다 하더라도 그게 1, 2년에 끝나는 건 아닌데 얘네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걱정도 되고 예. 그런 것들을 다 옆에서 이렇게 다 보고 있으니까요. 엄두가 안 날 것 같아요. 솔직히 네. 힘들어요. 힘들어. 그거를 이제 다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제 정치 영역에서. 그래야죠. 네. 이게 정치로, 이제 내일이 된 거죠. 네, 예산으로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요. 사회적 분위기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을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조금씩 바뀌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 인식이 바뀌려면 사실 예.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행복한 일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 우리 의장님께서 네. 주부들한테 수당 줘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많은 주부들이 굉장히 박수 쳤을 것 같고 또 한쪽에서는 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아직 뭐 그거를 뭐 의회 입장도 아니고요. 네.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모르겠어요. 아나운서님 네. 여기서 직장 오실래요? 아니면 집에서 아기 키우실래요? 전 직장 오죠. 다 물어보면 그래요. 다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힘든데 다 무보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기 키우고 주부가 하는 일도 조금은 수당을 주면 어떨까? 지금 어떤 자치구들 서울에서 꽤 많이 조부모들께서 아이를 키우시면 수당을 드려요. 네네. 그런 구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아이를 키우면 이 수고에 대해서 좀 수당을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앞으로 좀 해볼 생각이 있어요. 이 저출생 고령사회 문제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서울시 의회에서 지난 9월에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네. 결혼, 출산, 육아 전반에 거친 종합 처방전을 마련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손 댈 수 있는 부분은 다 손을 댈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렇군요. 보니까 난임 지원, 또 늘봄 학교, 예. 다자녀 지원, 네. 또 주택 지원 주택, 방안, 예. 네, 또 일자리 네. 여러 다각도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녹색 어머니 활동도 8, 9년이나 하셨다 그러니까 사실 학교 현장에 굉장히 가까이 계셨었단 말이에요. 학부모로서. 이 학교, 학생, 학부모 사이의 갈등도 굉장히 문제지 않습니까? 교권이냐, 네. 학생들의 인권이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학교 현장의 갈등의 핵심 요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어떤 것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것도 참 뜬구름 잡는 소리긴 한데 네네. 이게 약간의 신뢰의 문제 같아요. 네. 그냥 학부모는 학교를 믿지 않고요. 학생들은 또 선생님을 예전처럼 존경하지 않고요. 또 선생님도 아이들을 사랑은 하는데 뭔가 예전처럼 이렇게 사제간에 이런 사랑과 존경이 많지는 않은 학교의 이런 환경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나. 학생 인권 조례가 지금 2024년 이 시점에서 네. 꼭 이렇게 필요한가? 이거보다는 조금 더 교권도 이제는
우리가 살펴야 되고 또 학부모들의 권리도 조금 봐야 된다.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학교 구성원, 그러니까 학생, 교사, 학부모 그 세 주체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제정했어요. 네, 네. 그래서 학생 인권 대신에 학교 구성원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학교 현장의 모든 분들의 권리와 책임을 다 이렇게 묶어놓은 조례를 만들어서 아마 이 시대에 맞는 조례가 제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학생 인권조례 폐지 반대 입장도 상당히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는 왜 폐지를 하냐, 그냥 문제가 있으면 좀 개정을 해라, 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네. 네, 오늘 10월 29일이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1991년에 이제 지방선거로 지방자치가 부활했고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사실 국회랑 비교하면 지방의회 상황은 좀 아직도 열악하다 이렇게 느끼십니까? 아무래도 서울시 의회인데 그래도 다른 지방의회랑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지금 서울시 의회도 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똑같아요. 의원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지원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저희 의원들은 의원 2명당 지원관이 1명 도와주고 있어요. 아, 한 명당 한 명도 아니고 네, 이제 두 의원이 1명. 한 분에 지원해 주시는 분을 이렇게 네, 0.5요. 0.5인 분이군요. 네. 그렇군요. 그렇죠. 국회는 지금 의원님 한 분당 9명의 보좌 인력이 있거든요. 네, 네. 네. 다른 지방 의회도 마찬가지입니까? 다 똑같아요. 네, 네. 그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어서 네. 저희 마음대로 이렇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원들은 물론 본인들이 열심히 하지만 저희 의원 한 명당 한 8만 4천 명의 서울 시민을 대표하거든요. 예. 그분들께서 이렇게 주시는 이야기를 듣고 정책을 마련해야 되고 입법을 해야 되고 또 예산을 심사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너무나 보좌하는 인력이 부족해서 항상 네. 의원들이 바빠요. 그렇군요. 예. 네. 국회의원들의 어떤 연봉이라든가 보좌 인력은 좀 줄여야 된다는 여론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 너무 턱없이 그 지원이 부족하다. 네, 그것도 부족하고 이런 또 저희는 말씀이시군요. 지금 인사권은 의회한테 있는데요. 의회를 조직하는 조직권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권이 저희한테 없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의회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예산, 조직, 인사를 다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됐으면 좋겠다. 네. 그거를 좀 제정해 주기를 국회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지방의회법이 없는 줄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아직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움직이는데 네. 저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네. 지금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방의회가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이제 어떤 조례가 만들어지고 또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들이 새롭게 주어지는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쉽게. 아, 저희 의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네. 아마 모든 의회에 관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조례도 있고 의원들이 활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있는데 저희 홈페이지 오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제가 예. 그 사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님이 나오신다 그래서 예. 검색을 해봤더니 예. 우리 그 제일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검색 사이트에 딱 보니까 의정 활동에서 그동안에 그 뭐 발의하신 것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네. 네. 이게 아마 지방의회 최초인 것 같은데요. 네네. 서울시 의회에서 올 5월부터 그 네이버하고 제휴를 맺어가지고요. 우리 지역 시의원의 이름만 딱 검색하면 그 의원들이 어떤 조례를 발의했는지 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가 한꺼번에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이제 다음에 선거할 때도 유권자들이 네. 이걸로 기준으로 투표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다른 지방의회는 아니고 서울시만 지금 해당이 네. 되는 거죠. 네. 네. 아, 이제, 뭐, 시작하신 지 서울시 의회 의장이 되신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만, 이제 끝으로, 의장으로서 꼭 내가 이것만큼은 좀 바꾸고 싶다. 이 일은 하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방의회가 네. 서울시 의회가 왜 필요한지 시민들이 좀 알게 해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러니까 의원 사용법을 아시면 시민들이 예. 굉장히 편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시민들이 힘들 때, 네. 뭐가 필요할 때, 아니면 뭐가 이렇게 불합리한 것 같을 때, 그러니까 서울시 의원한테 이야기하면 그게 아마 해결되는 일이 많을 거예요. 근데 해결할 개인적으로 수 있어요. 몰라도 이렇게 부탁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럼요. 이 지역마다 다 의원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럼 그 지역 의원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연락하시면 그거 마다할 의원 아무도 없고요. 네네. 안 되는 거는 할 수 없지만 저희가 시민들께서 뽑아주신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면 정말 마음 다해서 저희가 다 그 말씀 듣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 옆에 서울시 의회가 있다. 네. 어려울 때 기댈 곳은 서울시 의회다. 네. 이런 이야기를 시민들한테 드리고 싶어요. 적극적으로 또 우리 시민들도 또 의원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서울시 의회 첫 여성 의장으로 이번에 이제 선출이 되셨는데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의회 최호정 의장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과 육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30대 중반의 김인주라고 합니다. 가정을 꾸린다는 것에 대한 환상을 아직까지는 갖고 있습니다. 힘든 날도 있고 또 행복한 날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서로 사랑을 주고 받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헤쳐나간다는 것 자체가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가 태어나면서 책임감으로 더 열심히 살고 또 행복한 가정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저와 제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아이와 함께하는 순간을 상상하기만 해도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배우 송일국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건 그 자체도 축복이고 행복이죠. 지금 그리는 그 행복, 우리를 쏙 빼닮은 아이들과 함께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아이, 우리 미래, KBS가 함께합니다.